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10과 한국의 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학교는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초등교육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6년 단위입니다. 초등학교에는요, 사립이 있고, 그리고 국립, 공립, 국공립이 있습니다. 국공립은 95%나 돼요. 사립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자,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취학이라고 하죠. 초등학교 입학을 취학이라고 하는데, 이 취학은요, 만 6세부터 가능합니다. 만 6세면 한국 나이로는 8세, 8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은 중학교겠죠. 그런데요, 중등교육은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중등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는 3년, 그리고 고등학교도 3년이 되겠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사립과 국공립이 있는데, 국공립이 80% 정도 됩니다. 조금 줄어들었죠. 그래서 국공립이 80% 정도고요. 여기에는 보통 중학교에 가끔 아주 특별한 중학교가 있는데요. 그런 걸 특수목적 중학교라고 그래요. 특수목적 중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뭐 예술, 체육, 그리고 외국어 뭐 이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고등학교를 봅시다. 고등학교는 3년 동안 다니는 거고요. 자, 여기도 역시 사립과 국공립이 있는데 국공립이 한 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일반계는 인문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전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목적, 고등학교 이렇게 특수목적 고등학교인데 줄여서 특목고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는요,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 진학률은요, 1980년대에는 27%였던 게 2010년에는 79%까지 뛰었고요. 지금도 70%를 유지한다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문계 같은 경우에는요,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직업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가 전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입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고등학교인데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뭐 이 정도가 있는데요.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과, 외국어고등학교에는 문과, 그래서 이과나 문과로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잘하면 들어가는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과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그냥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 학교에 가서 좋은 대학에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한국의 학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초등교육은 초등학교, 중등교육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고등교육을 보도록 합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음에 어디로 가죠? 대학교에 갑니다. 대학교와 그리고 대학원이 있습니다. 대학원인데요, 대학부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학은 몇 년 다니죠? 4년이 가장 많아요. 하지만 2년, 3년도 있습니다. 2년이나 3년 동안 다니는 학교는요, 보통 전문교육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일반 종합대학으로 4년제라고 얘기하고요. 2년제, 3년제라고 하면 전문대학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대학교를 모두 마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대학원은 두 가지, 석사과정 그리고 박사과정. 석사과정을 마치면 박사과정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석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석사가 되려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논문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논문을 쓰고 석사가 될 수도 있고요. 박사가 될 때도 반드시 박사 논문을 쓴 다음에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2년에서 3년 정도 공부한다. 2년에서 3년 정도 공부하면 석사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2년에서 3년 정도 공부하면 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수료하고 석사 학위는 다릅니다. 수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논문을 써야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따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3월부터 보통 7월까지 1학기가 시작되고요. 방학을 하죠. 방학을 하고 9월부터 여기로 연결돼서 여기까지가 2학기가 됩니다. 2학기하고 12월쯤부터 1월, 2월은 겨울방학. 이때는 추우니까 겨울방학. 이때는 더우니까 여름방학. 이렇게 되겠죠. 중간중간에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숙제,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시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대학은 4년제가 있다고 그랬고요. 2년제, 3년제, 자, 이런 전문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학인데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에 자유롭다. 시간에 자유롭기 때문에 직장인들, 성인들도 자주 이용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어떤 이름이 있냐면 사이버 대학, 디지털 대학, 방송통신대학. 자, 이런 대학들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면 되기 때문에, 또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바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학들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를 읽고 같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한국의 학교. 1. 한국의 초중등 교육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초등학교는 초등교육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중등교육을 담당한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각 학년은 1학기와 2학기로 운영되며 매년 3월에 1학기가 시작된다. 한국에서 의무교육기간은 9년으로 한국 국민이라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부터 가능하다.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취약통지서를 받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한다. 자녀의 입학을 미루거나 앞당기고 싶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교는 국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로 구분되는데 초등학교 전체의 약 95% 이상은 국공립초등학교이다.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국공립초등학교로 배정한다. 사립초등학교의 수는 국공립초등학교에 비해 매우 적어서 희망자 중 추첨을 통해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중학교 전체의 약 80% 정도는 국공립중학교이다. 중학교는 일반 중학교와 특수목적 중학교로도 구분된다. 다양한 교육 내용을 두루 가르치는 일반 중학교가 대부분이며 학생들은 대체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일반 중학교에 배정된다. 특수목적 중학교에서는 예술, 체육, 외국어 등의 각 분야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고등학교 전체의 약 60% 정도가 국공립 고등학교이다.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으로도 구분된다.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고입선발고사나 학교별 입학시험을 치른 후 진학한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학교이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과학, 외국어, 체육, 예술 등의 분야를 집중 교육하는 학교이다. 2.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으로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다.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 기술 등을 가르친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받는다. 대학교는 학문 분야와 특성에 따라 2년제, 3년제, 4년제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한국에는 4년제 대학이 가장 많고 특화된 직업교육을 하는 2년제, 3년제 대학들이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학습하는 방송통신대학, 디지털대학, 사이버대학 등도 많이 볼 수 있다.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일반 성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편이다. 대학교의 등록금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국립대학교의 경우 1년에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이고 사립대학교의 경우 1년에 대략 6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된다. 등록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유학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유학생을 위한 숙소, 학비 지원은 물론 각종 문화행사 등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원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구분되며 각각 2에서 3년 정도씩 공부한 후 졸업을 하면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대학원에서는 대학교에서보다 더욱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한다. 정리하기 1. 한국의 초중등 교육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의 각 학년은 1학기와 2학기로 구성되며 1학기 시작은 매년 3월임.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부터 가능하고 입학 시기를 조정하고자 할 때는 주민센터에 미리 신청 서류를 제출함.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임. 중학교는 일반 중학교와 특수목적 중학교로 구분됨.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구분됨. 2.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의 대학교는 2년제, 3년제, 4년제 등으로 구분됨. 대학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기술 등을 가르침. 최근에는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대학교도 늘어나고 있음. 대학원에서는 대학교보다 전문적인 학문이나 기술을 연구함.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학위, 박사학위 등을 받게 됨. 자, OX 문제부터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한국의 각 학교는 1년에 2개 학기,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인용된다. 자, 1학기를 보면요. 3월부터 보통 7월까지 이렇게 다니고 여름방학을 합니다. 이렇게 여름방학을 하고요. 2학기는 여름방학이 끝나는 9월부터 12월 정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을 하는 거죠. 겨울방학. 여기는 맞죠. 한국의 의무교육 기간은요.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입니다. 6 더하기 3은 9죠. 그래서 X가 되겠네요.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취약통지서는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자, 방금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취약통지서 주민센터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5가 되겠죠. 자,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초등교육기관이 있고 중등교육기관이 있고 고등교육기관이 있는데 초등교육기관은 초등학교예요. 중등교육기관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됩니다. 고등교육기관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바로 답을 써봅시다. 대학교와 대학원. 대학원이 있고요. 대학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대학원이 들어가면 되겠죠. 다음 중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한 나이는요. 8살입니다. 8살은 만으로 몇 살이죠? 6세입니다. 만 6세.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10과 한국의 학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몰랐던 것이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학교가 어떤지 한 번에 정리해보는 시간, 중요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
11과 한국의 교육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